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기체계론 제3장 감시 및 정찰 무기체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어제 아마 국방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낮의 온도가 거의 한 2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낮의 온도는 상당히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가 450명 정도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0명에서 잠시 떨어져 있다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참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벚꽃 피는 4월에는 우리가 혹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이제 4월달 초 되면 벚꽃이 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도 이 벚꽃 축제를 보러 오는데 아마 그 여의도 윤중로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진해는 아마 오는 관광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그 인원수를 제한을 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뭐 그렇게 제재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학교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 관리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무엇보다도 군에 있으면서 주변에 산에 많은 그 진달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꽃들을 구경할 수 있겠지만 함께 나오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최신 무기체계학에서 자, 감시 정찰 무기체계 제1절 감시 정찰 무기체계의 개요서부터 제4절 주요 감시 정찰 무기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감시 정찰 어떤 무기의 개념은 자, 전쟁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시라든지 이런 정찰 무기 체계의 운영을 통해서 적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서 전쟁을 과시함으로써 정보 우위를 달성하고 전쟁의 불확실성을 이게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정보 요구에 따라서 이런 어떤 감시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찰, 그다음에 어떤 자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군의 어떤 임무라든지 위치,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또 이 작전 환경을 탐지해서 식별하는 이런 활동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정보 수집을 해서 전쟁의 불확실성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보 작전입니다. 이 정보 작전이라는 것은 자, 군사적인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군의 어떤 정보라든지 정보 체계, 여기에는 C4 ISR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감시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시와 어떤 정찰, 이 정찰의 결합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일되게 감시와 정찰의 어떤 결합된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적의 어떤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체계, 그 다음에 여기는 감시 정보 체계 이런 것들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이러한 어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보 사항을 조성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어떤 일련의 군사 작전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보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 작전은 공세적 정보 작전과 이제 방어적 정보 작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절히 결합되어서 수행할 때 정보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세 및 방어 작전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 감시 및 이러한 감시라든지 정찰 무기 체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여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적보다 신속하게 여기에는 결정적 작전의 전투력 효과를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군의 취약성을 감소시켜서 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세 방어적 정보 작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공세적 그러면 정보작전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한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의 지휘관 또는 여기서 기타 요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전 요소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관련 활동에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공세적 정보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작전 보안이라든지 심리전, 또 기만작전, 전자공격,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그 다음에 물리적 파괴 수단 이런 것들만 뿐만 아니라 공보작전과 민사작전도 이러한 공세적 정보작전에 이제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공세적 정보작전은 적의 정보체계 및 어떤 지휘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괴라든지 무력화, 거부 등 이러한 어떤 네 가지의 요망 효과를 어떤 지향함으로써 여기에는 아군이 주도권을 확보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는 공세적 정보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공세 정보 작전의 개념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는 아군의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체계 이런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적의 어떤 심리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전, 첩보 수집, 타격 수단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적의 이런 작전 능력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공세적 정보 작전은 아군의 이런 정보 제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동시 통합 작전, 즉 정보 작전의 우리가 개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방어적 정보 작전입니다. 이 방어적 정보 작전은 아군의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정보 체계를 보호 및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 작전, 인원 및 기술을 협조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이 그들의 목적을 위한 아군의 어떤 정보 체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한편 아군의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체계에 적시 정확하게 접근해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또한 우리가 방어작전의 정보작전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방어적 정보작전은 아군의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 체계를 파괴하고 또 무력화시키고 거부 및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적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여기에서는 아군의 효과적인 지휘 통제가 유지되도록 하여서 취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방어적 정보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어적 정보작전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개념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적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정보체계, 공격 및 영향 이런 지휘 통제를 사전에 마비시키는 거죠. 공중에서 또한 해상에서 지상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서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휘 통제를 마비시키냐. 사전에 여기에서는 이런 정보의 달성이라든지 정보의 달성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적의 어떤 그런 정보 체계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어적 정보작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또 방어적 정보작전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감시 정찰 수단입니다. 자, 감시 정찰 수단에는 자, 인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즉 관측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이나 공중에서 영상을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영상 수집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의 통신이라든지 전자 장비로부터 이 방사되는 신호를 수집하는, 그러니까는 발사해서 신호를 수집하는 것을 신호 수집 장비,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감시 전찰 장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자전이라는 겁니다. 자, 전자전이라는 것은 뭐냐? 자, 적이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기에는 이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고 그다음에 아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군사 활동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자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적의 전자파를 탐지해서 위치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적의 지휘 통제 통신, 그다음에 전자 무기 체계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켜서 적의 전자전 활동으로부터
아군의 이런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을 전자무기 체계를 보호하는 재반 활동을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1896년에 마르코스가 이제 무선 통신을 개발한 것과 이제 동시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전자전은 1905년에 이 러일 전쟁에 대한 어떤 스시마 해협에서 일본 함에 대한 어떤 러시아 함대의 제밍 시도 이런 것들을 제밍 시도를 통해서 제밍이라는 것은 전차방이죠. 이 제밍이라는 것은 전파방입니다. 전파. 이것을 통해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면 1942년에 일어났습니다. 1942년에 여기에서는 롬멜이라는 도트록전, 영국군에게 이제 전자 제밍 실시를 실시했다는 거죠. 다시 전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철수의 치명적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67년 중동의 6.1 전쟁 시 이스라엘군이 이 EW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집트군의 어떤 방공면의 공격을 실시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진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전자전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집트군의 사령부의 무선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2시간 만에 이집트 공격을 파기하는 이러한 우리가 상황들을 여기에서는 전자전의 여기 역사 사례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W 장비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신호 정보부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용어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통일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이런 전자전의 분리 및 전자전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자전은 이 공세적 전자전과 방어적 전자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세적 전자전은 전자전 지원과 전자 공격, 그 다음에 방어적 전자전은 전자보호, 대전자 전지원, 대전자 공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전자전 지원에서 이렇게 전자전 지원이라는 ES 즉 이게 뭐냐? 자, 적 무선 통신 및 전자장비로부터 방사되는 이제 전자기 이러한 전자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탐색하고 분석하고 식별해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보를 생산하는 재반 군사 활동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적의 통신이라든지 비통신 장비로부터 이 방사되는 전자파를 어떻게 하느냐면 탐색하고 감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방탐해서 식별해서 이거는 지휘관의 결심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전자전 작전 즉 전자공격, 전자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술 활동 타격을 할 것인지 대정보 그 다음에 전장 피해 효과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군의 전자 공격 및 전자 보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전자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전 지원에는 여기는 전술적 위치 탐지와 그 다음에 전술적 위험 경고도가 포함되고 있고 전자전 지원의 종류에는 탐색, 감청, 방향 탐지, 식별 등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자전 지원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런 어떤 그 지원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탐색 및 감청입니다. 여기는 적이 방사하는 이러한 통신 주파수를 찾아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통신 주파수를 찾아서 탐색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파 통신 재원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녹음하는 이러한 행위를 여기에서는 탐색 및 감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탐지는 적 전자 방사기의 어떤 도래 방향을 탐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자전의 어떤 방향 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별은 감청, 그 다음에 방탐된 내용으로 인해서 전술적 위치를 탐지하고 위협을 경고하는 행위를 우리가 여기는 식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지원 장비는 여기에서는 표적 탐지와 경보를 위해서
적 장비가 방사하는 전자포 에너지를 탐색 및 감청, 방향 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식별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적 표적에 대한 첩보를 전자 공격 장비에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지원 장비의 우리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자 공격입니다. 자, 전자 공격. 자, 전자 공격은 우리가 이제 이 C4I 체계, 이 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자 공격 체제를 통해서 지휘통신 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교란하고 마비시키거나 전투 능력을 어떻게 했으면 저하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전자장비, 이런 전자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병력이라든지 장비, 시설에 대해서 이 전자파 또는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활동을 우리가 여기서는 전자전 공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비파괴적 전자 공격과 파괴적 전자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파괴적 전자 공격은 여기는 전자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전자 기만과 같은 이런 전자기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적 전자가 스펙트럼의 효과적인 어떤 그런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괴적 전자 공격은 이는 방사, 유도탄, 그 다음에 지향성 에너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원이라든지 장비, 물자 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괴적 전자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적 수준에서 이런 어떤 전자 공격은 통상 전자 지원 또 장비와 통합 운영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전술적 수준에서 이런 전자 공격은 전자 지원 장비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전자 공격입니다. 이제 전자 공격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전파 방해입니다. 자, 전파 방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수신자의 어떤 전자파 수신을 여기에서는 저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여기는 고의적으로 이러한 전자파를 방사 또는 재방사해서 적장비에 원하지 않는 전자신의 수신을 강요하는 활동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파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많은 어떤 장비들을 우리가 이제 전자파로 인해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전쟁이라든지 위험 신호가 이런 노출이 돼서 이게 아마 전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참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군의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지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적 장비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수신을 못하게 이런 교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파 방해, 이 재밍에 쓰이는 전파 신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잡음이라든지 연속적인 어떤 펄스타, 막 이런 것들을 이상한 그 음들을 내는 거죠. 복합 신호 형태 등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전파 방해의 성공 여부는 뭐냐면은 방해기의 어떤 출력이라든지 표적과의 거리, 지형, 안테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전자 기만하기 위한 종류에서 전자 기만에는 여기에서는 모방이라든지 조작, 그 다음에 모의 전자 기만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런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모방 전자 기만은 뭐냐는 것이죠. 여기는 적으로부터 여기에서는 어떤 위장을 해서 여기는 적 통신망에 직접 개입해서 허위 첩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컴퓨터화된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워게임을 하고 있는데 통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망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사전에 어떤 전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북한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참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허위 첩보를 제공하게 되고 뭐 통신망에 집착해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망을 또 여러 가지 어떤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전쟁은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작 전자 기만입니다. 여기는 적으로 하여금 이런 틀린 정보를 맞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 중대한 전술적 가호를 범하게 하거나 전자 방사 자산을 허비하도록 유도하는 형태, 이것을 조작 전자 기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조작을 잘못하게 해놓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서버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오류 현상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모의 전자 기만입니다. 자, 아군의 통신 전자 체계를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방사하는 형태를 우리가 모의 기만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대방산 미사일입니다. 이러한 대방산 미사일은 자, 적 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이러한 어떤 전자 신호를 탐지해서 해당 레이더를 추적하여 파괴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레이더 사용을 무력화하고 감시 및 방공 체계를 와해하는 거죠. 이 방공 체계를 와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방사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전자전 공격의 종류에서 이제 네 번째 지향성 에너지 공격입니다. 자, 전자기 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이 공격은 이 전자기 에너지, 이 전자파죠. 이 전자파를 접속해서 그 다음에 발사하여 표적을 파괴하고 여기는 무력화하거나 또는 이런 기능을 어떤 면에서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 저하시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기 체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향성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기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냐는 거죠. 어떤 레이저에 의한 어떤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에 의한 어떤 방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입자 빔에 의한 여기는 파괴 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래 전쟁에서 전자전의 강력한 수단으로 이제는 활용될 어떤 이러한 장비가 지향성 에너지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전자공격 장비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전자파를 이용한 적극적 어떤 면에서 공격 장비인 이거 어떤 레이더, 통신, 이러한 전파 방해 장비, 기계적 레이더, 전파 방해 장비인 뭐 체프,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요 공격 장비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적 위협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모드, 그다음에 취약성을 어떻게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전자전 어떤 그런 대응 기법을 여기에서는 적용하는 추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적의 위협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떤 취약성을 어떤 것이 취약하게 있는지를 분석하고 여기에서는 최적의 어떤 전자장비를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방어적 전자전입니다. 자, 방어적 전자전에서 자, 전자보호인데 여기에 전자보호는 자, 적이나 또는 아군의 어떤 전자적 운영에 의해서 아군의 전투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저하, 무력화 또는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인원이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제반 군사 활동을 우리가 전자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의 전자전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기 간섭으로부터 아군의 전자파 사용을 보호하고 전자무기 체계, 이러한 어떤 지휘 체계를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대전자전 공격과 대전자전 지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자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이 대전자는 아군에 대한 어떤 첩보 수집 이러한 효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활동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자 방사 통제, 이것은 불필요한 전자 방사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조정,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회피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적의 도청거리를 벗어나서 여기에서는 어떤 출력을 줄여서 어떤 적의 그 탐지를 최소화하고 피하는 거죠. 이런 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 주파수를 사용 주파수를 통제하고 음호 및 암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적, 시간적,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적의 어떤 전자전 회피 방책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 위장입니다. 여기에는 비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호핑 방식 무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위 전자 신호를 방사하거나 변형해서 적으로부터 목표물을 위장하는 행위를 우리가 전자 위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적 전파 방해 활동으로 인해서 아군의 전제 장비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또한 기만을 받을 때 이를 최소화하고 전자 장비의 기능을 최대로 유지토록 하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대전자전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 기술 개발 및 배치, 주파수 통제, 운영자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대전자적 우리가 지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적의 전자 지원, 이런 전자 지원 활동으로부터 아군의 첩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이런 활동으로서 첫 번째는 무선 침묵을 통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전파를 방사를 통제하는 이러한 전자 방사 통제, 이러한 통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통신 규정 준수, 그다음에 송신 시간 단축, 지향성 및 모의 안테나 사용, 최소 출력 등을 사용해서 여기엔 적의 도청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회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전자적 지원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전자 공격은 무엇이냐? 여기는 지원하는 방법이고 이건 공격하는 방법에서는 적의 전자 공격 활동으로부터 아군의 통신 전자 장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대전자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전자 공격은 적의 전파 방해에 대해서 이 취약성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즉 주파수 어떤 도약이라든지 이런 무전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적의 전파 방해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파수를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주파수를 통제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활동을 대전자 이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레이더에 대한 이제 운영 개념입니다. 레이더에 대한 레이더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사 및 표적으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수신해서 신호를 수신해서 표적의 존재 유무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표적 위치와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을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적의 어떤 대공 침투를 경고하고 아군의 대중 무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 여기에서는 레이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레이더는 표적의 존재 유무를 탐지하고 표적을 위치하고 이동 속도면 이런 것들을 축출해서 이루어져 갖고 개발 목적은 여기서는 적의 대공 침투를 경고하고 아군의 대공 무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분리는 탐지, 추적, 다기능, 영상, 피하 식별 레이더 등 이런 것들로 여기에서는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이더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레이더의 분류에는 5가지 이렇게 레이더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탐지 레이더입니다. 여기는 표적을 탐지하고 표적에 대한 거리라든지 방위각,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레이더라고 이제 탐지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탐지 레이더는 천마의 탐지 레이더, 해안 감시 레이더, 지상 감시 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한번 그냥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적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추적 레이더라는 것은 탐지된 표적 중에서 하나 이상의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여기 추적 레이더 끝까지 그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은 천마 추적 레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하고 확인하고
추적 등의 어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 그래서 이거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정적인 탐지 레이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기능, 이건 어떤 면에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탐지해서 추적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는 아마 이제 자꾸 변해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 영상 레이더입니다. 항공기, 그다음에 인공위성 등에 탑재돼서 표적의 어떤 수신 신호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합성해서 영상의 제작을 하고 표적 식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기능 레이더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영상 레이더로 바뀌는데 모든 항공기라든지 인공위성에 이제 이런 어떤 표적이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어떤 면에서는 식별해서 이제 타격하는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이 레이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하 식별 레이더입니다. 자, 탐지 표적의 어떤 적인지 아군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한 레이더인데 여기는 사전에 약속한 암호화된 어떤 질문과 응답으로서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피하 식별 장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이더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5가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는 모든 그런 레이더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자꾸 영상하고 그다음에 피하 식별 레이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무기 체제도 이제는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일반 산업과 민간 산업과 결부돼서 군수 산업도 발전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1960년대에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개발은 우리가 이루어져서 현재 10위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군사 이런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아직 그 민간 부분과의 어떤 상호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어떤 수평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꼭 전쟁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떤 스피온 이런 현상들이 이제 민간이 군사가 다시 민간으로 이렇게 오는 현상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장비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 이러한 그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이러한 장비의 발전 추세를 우리가 보면 자, 어떤 레이더의 어떤 세계적 발전 추세는 이젠 다량의 어떤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그다음에 추적 기능을 보유하기 위한 탐지 능력의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과 지상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대전자전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식 스캔 방식의 어떤 3차원 레이더 형태에 의해서 이제는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의 세계적인 기술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전자 분야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의 어떤 주된 기술은 이제는 전자공학, 이러한 전자공학전 분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레이더가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전자공학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이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레이더 기술 발전이 이제는 크게 이제 향상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레이더 기술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런 발전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탐지, 추적, 성능 향상 이런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레이더의 어떤 기술 발전 형상은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다기능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운영자 어떤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대전자적 능력을 강화하고 이제 소형 경량화하고 그다음에 전 전력을 소모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증대되는 이러한 이제 무기 어떤 레이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레이더의 기능이 성능이 이제는 과학기술과 발달돼서 상당히 향상돼 가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의 어떤 그런 기능이 보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탐지하고 여기에는 그다음에
파괴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다기능적인 이런 보유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전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제는 이런 무기들이 자꾸 소형 경량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전력도 하여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레이더뿐만 아니라 장비가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게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어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증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도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두환 정권서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이런 F-18기에서 16기로 우리가 오면서 F-16기로 오면서 약 한 13년이 걸렸다는 것.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장비를 우리가 결정해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장비 개발이라든지 구입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갈등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주요 감시 정찰 장비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감시 레이더, 여기는 TPS 224K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상 감시 레이더, 이런 지상 감시 레이더는 이동 표적 지시 기능을 가진 어떤 면에서는 코히어런트, 여기에서는 2D 펄스 도플러 레이더, 이제 이동적인 어떤 여기에서는 어떤 이동 표적 지시가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악천후라든지 그다음에 혹한기, 이런 악천후, 혹한기 이런 것들이 운영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지상이라든지 마스터 또는 차량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탐지가 최대 40km까지 여기서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감시 레이더 분야에서 전방위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방위 탐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일 영역의 탐색이 가능하고, 다중 영역의 탐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일 표적의 추적 기능이 가능하고 있고, 수동이라든지 자동 모드가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여기에서는 보면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 감시 레이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올 수 없겠지만, 우리가 또 제한된 것들을 뺏기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지상 감시 레이더는 어떤 그런 펄스 도플러 방식의 어떤 레이더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표적 추출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 신호에서 주파수 변화를 이제 여기에서는 가청 주파수로 변환을 해서 여기에서는 청음으로도 표적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레이더 기능을 어떤 조절키, 이런 어떤 기능키를 할당해서 신속한 레이더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구 레이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구 레이더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형과 구형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이는 이제 좀 많이 어떤 그런 탐지 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 모드라든지, 그다음에 식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격거리, 그다음에 운영 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면에서는 좀 향상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있다 그러면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고, 하나하나의 레이더의 어떤 그런 이런 주요 탐지기가 지상 레이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서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부 전문적인 이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적인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러한 장비를 운영하는 데서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도플러 효과라는 겁니다. 이 도플러 효과는 이동 물체의 이 전파를 방사해서, 이 반사된 전파에서
이제 고정 물체는 여기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동 물체만 탐지하는 이러한 원리를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표적에는 어떤 제외하고 다가오는 표적이라든지 멀어지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전파를 발생을 해서 이 전파를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전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탐지할 통해서 여기서 또 지상 레이더를 통해서 뭐 여기에서 목표물을 가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상 감시 레이더는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펄스 도플러 레이더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동 표적으로부터 이제 반사된 펄스에서 주파수를 정보를 포함해서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우 미약한 신호라도 도플러 주파수만 검출되면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정 표적으로부터 반사된 펄프에는 표적의 속도에 비례해서 주파수 정보를 포함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매우 미약한 신호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도플러 주파수만 있으면 검출을 이러한 어떤 탐지가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이 표적의 거리는 레이더 펄스가 목표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 경과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펄프 도플러 레이더는 전파를 짧은 펄스로 이게 어떤 면에서 구역지어서 송사하는 송승기, 반사파를 수입하는 안테나, 수신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지상 레이더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수신 신호에서 주파수 변화를 이제 가총 주파수로 변환해서 운영자가 화면에 표시하는 표적 표시와 함께 이제는 청음으로도 표적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청음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수선 시료 처리,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여기에는 클러터로 인한 어떤 허위 표적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표적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지도를 수용해서 이 레이더 통제기 화면에 전시되고, 그다음에 탐지된 표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해주는 것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디지털 지도와 함께 디지털 코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탐색 지역 내에서 일단 가시선 분석을 해서 이런 탐색 기능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통제기 화면은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나 그다음에 레이더 방식을 취함으로써 운영자가 선택한 정보만을 표시해서 운영자가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레이더 운영 모드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레이더 기능 조절키를 그룹별로 이 기능키에 할당함으로써 운영 중에 신속하게 레이더 운영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해안 지역에 설치된 해상에 이런 어떤 나타난 표적에 대한 탐지라든지 추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15인치 그다음에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최대 탐지 범위인 80 곱하기 80km 이거의 어떤 영역에 탐색이 동시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화면 확대를 100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동 모드에는 단일 영역, 다중 영역, 전방위 영역 이러한 세 가지 하이 모드를 존재하고 있고 최대 5개까지 탐색 영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런 단일 표적 추적 기능을 사용해서 주요 표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자동으로 수행시켜서 표적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지역 탐색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포병 하력의 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번째는 탐지관 이런 어떤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 30개까지의 어떤 표적에 대해서 추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번째는 마지막인데 GPS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레이더 전시기 기반의 어떤 디지털 웹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12가지의 어떤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탐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지상 감시 레이더의 특징으로 우리가 12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열상 감시 레이더입니다. 열상 감시 레이더 TOD 이제 여기에서는 TAS 815K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열상 감시 장비는 여기에서는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 이 적외선에 에너지를 포착해서 영상으로 재현하는 전자광학 장비, 이 전자광학 장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빛이 없는 야간에도 멀리 떨어진 지역의 어떤 지역의 물체를 형태를 식별하고 여기에 레이더 사각 지역도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여기에서는 열상 감시 레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적외선, 이 에너지를 포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간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어떤 지역의 물체 이런 것들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열상 감시 레이더는 지속적으로 감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GPS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레이저 거리 측정이 이용하고 어떤 표적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신호 케이블 조립체 이용해서 원거리 운영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체 고장 진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어떤 타 무기 체계에서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여기에는 지상에 고정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상 감시 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열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안개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비 이러한 어떤 기상 조건에 따라서 탐지 능력이 뭐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량 기동 간의 운영이 잠시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또 어떤 면에서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우라든지 폭설, 낙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비 운영이 조금 더 제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열상 감시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전파 방해 장비입니다. 전파 방해 장비. 여기는 TRC 274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파 방해 장비는 자, 전파 방해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적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 4분의 5톤 차량, 4분의 5톤 차량에 이제 탑재해서 여기에서는 그 운송 차량 궤도 차량에 탑재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방해 장비는 어떤 상업력 상상 전원을 여기서 사용하고 전파 방해에 필요한 어떤 각종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립체에 설치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 방해 장비의 어떤 주요 기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명령 통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격 운영의 모드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명령 통합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돼. 이제는 모든 장비는 여기에서는 이제 원격 운영이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차량이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전자장비입니다. 전자장비. 전자장비. 그래서 과거에 어떤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기계 소리만 음을 듣고 고쳤던 이런 시대는 지났던 거죠. 그래서 차량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가 고장이 났는지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 기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꽂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원격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량도 보면 지금 보면 이제는 목표물에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맞춰 놓으면 이제는 뭐 사실은 이제 운전자가 없이 이제 진행하는 이러한 상태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만화라든지 영화로만 봤던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고 있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주요 기능 두 번째는 자, 전파 방해 계획을 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전파 방해를 주파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것. 이게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방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대역 전파 방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수립된 어떤 전파 방해 계획에 따라서 대역 전파를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고 어떤 디지털 녹음기라든지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전자기만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전파 방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원격 운영 모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탐색이라든지 감청,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AK나 이런 신호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파 방해 장비는 이 냉난 방해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뭐 건조한 대기 상태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영하 3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영상 50도 이런 어떤 외부 기후 조건 하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80%의 경우 그 다음에 플러스 40도까지의 온도에서 여기는 작동이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전파 방해 장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전파 방해 장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전파 탐지 장비 이제 TRC 613L 요거를 이제 보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아마 이제 끝내고 우리가 봤으면 하는데 요거를 계속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한번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자, 전파 탐지 장비 TRC 613L은 자, 여기에서는 이 장비는 프랑스의 어떤 그런 톰슨사에서 제작한 장비인데 저게 무선 통신 중 고정주파수 신호를 탐색하고 감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방탐 이런 어떤 방탐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주파수 도약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색하는 우리가 장비를 전파 탐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탐지 장비는 어떤 쉘터에 장착되어 있어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제 운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 장비 어떤 시스템의 통제를 위해서 기술 통제 분석반 여기에서는 별도의 통제 장비와 통신 장비가 이제 포함돼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전파 탐지 장비에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능에는 전파 탐지 장비의 기능에는 명령 통합 장비가 명령 통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주파수 신호를 탐색하고 감청하고 방탐 이걸 통해서 위치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주장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도약 신호 탐색을 통해서 방탐 및 위치 탐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주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주파수 방향 탐지 어떤 요청이라든지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 주파수 감청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전파 탐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고정 주파수 신호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탐색하고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도약 신호를 통해서 탐색이라든지 방탐을 하는 장비를 우리가 전파 탐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